한국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응시배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제9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목표가 세계대회에서 단 한 판도 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목표를 밝혔던 신진서 구단 올해 첫 메이저 세계대회입니다. 자, 출발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올해 첫 세계대회니 만째 첫 스타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신진서 선수 첫 스타트 좋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발 잘 끊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응시배에서 과연 어떤 선수와 만나게 됐는지 대회 정보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응시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오늘 준결승전 1국입니다. 응창기 기금회가 주최하고요. 총 115만 달러, 현존하는 대회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승 상금이 이제 40만 달러로 유명한 대회죠. 아주 큰 상금이 걸려 있고요. 대국 규정은 각자 3시간이 지나고 나면 응시 룰은 이제 시간 초과 시 20분당 2점 벌점이 있습니다. 자, 덤은 8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준결승 1국 오늘 진행이 되고, 자, 2국은 하루 쉬고 화요일, 그리고 3판 2선승제이기 때문에 3국은 진행이 될 수도 혹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응시배에서는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만법인데 선수들이 이 규칙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아마 이게 지금 본선 첫 판이 아니고 대국이 계속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다 응시 룰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각자 3시간 벌점제, 20분 2회까지 벌점 2집을 받고 3회째가 되면 이제 시간 패가 되고요. 11시 대국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 휴식 시간은 없습니다. 매 대국 돌을 가려서 마친 쪽에서 흑백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덤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뭐 1국하고 2국은 또 이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네. 일단 첫 1국이 100이 좀 편하겠죠. 네. 자, 대국장 내에서는 전자기기 휴대는 당연히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역대 우승자들을 좀 살펴본다면 역시 한국 선수들이 눈에 띄는데 1회부터 8회까지 한국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1988년 조은영 구단이 이제 첫 세계대회 우승을 거두면서 스타트를 했고요. 4인방이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았고 최철한 자, 준결승전에서 신진서 구단과 자오천이 8단이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무게면에서는 신진서 구단에게 좀 무게를 두게 되는데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자오천이 8단 16강전에서 우리나라의 박정환 구단을 꺾었습니다. 예, 뭐 아직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심진서 선수가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뭐 방심할 수 없는 상대고요. 신진서 선수 뭐 지금 실력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승부에 충실히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의 시작과 끝이 모두 신진서 구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2021년의 시작도 신진서 구단이기를 기원합니다. 자, 응시배 준결승전 1국 지금 시작합니다. 제9회 응시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대회 준결승전 오늘 1국입니다. 3판 2선승제로 치러지고요. 신진서 구단 대국을 준비 중인 모습인데 응시배 첫 출전이거든요. 예. 근데 뭐 이제 4년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이제 뭐 나이상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이번에 첫 출전이긴 하지만 신진 선수 이제 경험이 많이 쌓였고 세계 대회 우승도 이제 해봤기 때문에 이번 응시배에서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뭐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응시룰은 신진서 선수하고도 잘 맞는 룰인 것 같아요. 뭐 시간적으로도 초읽기 몰리게 되면 또 상대가 또 젊은 기사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상대가 이제 초읽기 몰렸을 때 오히려 압박하기 위해서 좀 빨리 둘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또 벌점제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신진서 선수가 약간 더 심적으로 편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각자 3시간 그리고 덤은 8점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동률 이 빅이 나왔을 때는 흑이 승리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보통의 중국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예,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 사실 기사들이 잘 못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중국 룰로 생각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 1국을 흑번으로 출발합니다. 장호천이 8단에 100번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면 대국이 아니고 비대면 대국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돌가리기는 이 컴퓨터 시스템 그래서 자동으로 쪽으로, 하고요. 네. 뭐 1국을 흑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심적으로 좀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또 2국이 반대로 또 네. 100번이기 때문에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자, 이번 준결승전에 진출한 4명의 선수들을 보면 이치리키류 선수가 97년생 가장 연장자입니다. 예, 이치리키료 선수가 요 근래 세계 대회에서 성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역대 일본 대표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을 정도로 요즘 각 기전에서 골고루 활약을 하고 있죠. 그 뒤를 잇는 것이 자오천이 8단 99년생이고요. 신진서 구단과 셰커 8단 2000년생으로 동갑내기입니다. 예, 뭐 2000년생 이제 20년 됐죠. 태어난 지. 네. 특히나 또 얼마 전 열렸던 이 몽백 카페에서 셰커 선수가 결승에 진출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셰커 선수가 판팅이 선수를 꺾었죠. 판팅이 선수는 판팅이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하고 기사들이 많이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셰커 선수도 지금 기세가 아주 좋은 상태죠. 그래서 자, 과연 또 최초의 2000년생 동갑내기 세계대회 결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준결승전, 오늘이 1국 그 시작입니다. 자, 신진서 구단 이번 응시배가 첫 출전인데 좀 찾아보니까 4명의 선수가 모두 첫 출전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라도 네. 좀 이제 기사가 슬슬 성적을 내고 활약을 하는 시기가 이제 만 20살 언저리거든요. 그 10대 한 초중반에 우승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건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 보통 한 만 20살 언저리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적을 내는데 신진서 선수는 그래도 약간 빠른 편이고요. 근데 대부분 선수들은 이제 이번 첫 9회 응시배 대회에서 첫 출전 만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네요. 확실히 국제 무대도 그렇고 국내 무대도 그렇고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예,
이게 보면 제가 예전에 뭐 기사 생활, 뭐 토너먼트 생활을 좀 할 때는 그래도 좀 어느 기간까지는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성적을 내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세대 교체가 빨리 이뤄지고 기사들이 그 토너먼트로 활동하는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몸으로 하는 스포츠는 만 40세에도 막 현역 선수로도 뛰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도 뭐 이창호 구단이나 다 현역 선수로 뛰지만 성적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멘탈 스포츠인 이 바둑이 의외로 나이하고 상관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또 한국의 국가대표팀 감독 목진석 구단은 신진서 구단을 두고 실력도 정신력도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제가 봐도 실력적으로 지금 아주 아주 좋은 상태고 여기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세계 정상급에 올라간 선수들이 외부적인 요인, 남의 그 이유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1인자리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신진서 선수는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좀 바둑팬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네. 공부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면이나 체력적인 면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재수 선수도 이제 20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운동을 신재수 선수는 많이 안 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는 운동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제 신진서 구단 대곡 중인 모습이 보입니다. 예, 지금 화면 왔다 갔다 거리는 분들은 이제 기자분들이죠. 네. 여기저기서 각도를 또 보면서 사진 촬영을 또 기록으로 남기는 기자분들입니다. 주로 이 사진 촬영이 대곡 초반 이 시작 즈음에 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렇죠.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많은 촬영을 하기 때문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자분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가리더라도 이 화면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쵸, 아무래도 이 현장감 있는 사진인 그림이 좋잖아요. 예, 그렇죠. 신진서 선수 마우스를 오른쪽이 아닌 보통 컴퓨터 앞에 앉으면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다 갖다 놓는데 가운데다가 딱 갖다 놨어요. 이게 오히려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본능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우스를 가운데 갖다 놓으면 딱 네. 내가 생각을 하고 착점이 정해질 때 그때 마우스만 딱 집어서 두면 되니까 오히려 물컵과 보온병인 것 같아요. 뭐 보온병 같은 지금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요. 네. 대국장도 히터를 틀었겠지만 그래도 뭐 오늘 날씨 어마어마하게 춥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보온병에다 따뜻한 물과 차를 이렇게 준비한 것 같고요. 최근에 신진서 구단이 시합 두는 모습을 보면 이 텀블러를 항상 좀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게 좋죠. 왜냐하면 물을 일단 많이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물이 뭐 양이 적으면 물을 자주 마시면 왔다 갔다 거려야 되고 그러면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잠깐 뭐 바람도 쐴 수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집중력은 약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텀블러에다가 뭔가 마실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초반부터 신진서 구단 상당히 신중하게 한 수 한 수 착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초반 진행 아직 뭐 볼 거는 예. 크게 있지는 않지만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하면 좌우천이 8단 이 좌상귀에 3-3을 갖다 놓았습니다. 예, 이곳에 이제 3-3을 착점을 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연구를 해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거 어찌됐건 3-3 침입을 지금 당하기 싫다. 뭐 상대에게 실리를 내어주기 싫다는 나름의 실리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신지서 선수도 요즘 뭐 대국수도 워낙 많고 연구를 많이 한 기사인데 이렇게 요즘 잘 나오지 않는 3-3이 두어지고 나니까 여기서 일단 충분히 생각을 하죠. 예. 앞서 또 최명원 해설위원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보통 이 마우스가 손이 잘 닿는 곳에 있으면 손이 좀 손 따라 둔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손이 나가기 마련인데 오늘 신진서 구단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랄까요?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자, 신진서 구단 고민 끝에 자, 2칸으로 무난하게 뭐 벌려뒀습니다. 간결하게 이제 벌려두는 수법이고요. 지금 여기 둘 때의 신진서 선수의 생각은 이곳 3-3과 여기 지금 착점하는 수와의 이 간격과 뭐 전체적으로 좀 뭐 이곳을 두지 않았을 때 반대로 백이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될지 그런 간격들을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단단하게 2칸을 벌려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아무래도 자오천이 선수의 이 착점을 보면 실리 작전을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뭔가 3-3을 어디론가 3-3을 침입하는 정석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보면은요, 이 3-3을 인공지능도 그렇고 사람들도 잘 두지 않는 프로기사들이 잘 두지 않는 이유가 이곳을 3-3 침입을 하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요. 이 좌상기의 돌이 화점에 있으면 축이 안 되는데 지금은 축이 됩니다. 이게 3선의 돌이 있을 때의 특징이죠. 바둑의 특징. 지금은 예. 축이 이렇게 가능한가요? 여기에 돌이 있을 때는 여기 이쪽으로 몰고 나가면서 여기서 걸리는데 이 3-3 쪽에 돌이 있으면 마지막에 단수를 여기서 이쪽으로 2번을 치면서 그냥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3-3을 두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축이 만들어진다면 3-3은 불리하군요. 예, 그것이 이제 3-3을 두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일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자오천이 8단이 3-3을 선택하는 이 방향에 있어서도 좌기를 선택한 것은 그러한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쪽을 막게 되면 축일 일단 한 번씩 막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 형태가 되면 나중에 이제 흑돌이 이렇게 백돌이 오고 이렇게 단수 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백돌이 놓여 있기 때문에 흑이 축이 안 되죠. 그러면 이쪽을 한번 막아볼까요?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요. 이거는 지금 축인데요. 그러면 흑도 만약에 이 정석 선택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막는 정석 선택을 하면 축이 되네요. 네. 그러면 신진서 선수도 이쪽으로 막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어디로 둘지. 신진서 선수도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쪽으로 막을 때의 변화와 이쪽으로 막을 때의 변화를 일단은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신진서 구단 오늘 대국은 2021년 공식전으로는 3번째 대국입니다.
바로 어제 또 공식전 두 번째 대국에서는 신민준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예, 양신 대결에서 어제 승리를 거뒀는데요. 신민준 선수는 요즘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어제 신진서 선수에게 졌기 때문은 아니고 요즘 약간 컨디션이 난조인 것 같은데 신민준 선수도 이제 조만간에 세계대회 결승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아, 마우스 커서가 그쪽인가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마우스 커서는 신진서 선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우스 커서인데 자, 이쪽 방향으로 막아서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앞서 봤던 이 축 관계에서는 흑이 유리하진 않았어요. 예, 만약에 이쪽으로 막았네요. 그러면 축이 안 되더라도 이쪽으로 막아서 여기에 진영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존에 착점이 돼 있는 이쪽 방면으로 진영이 확보돼야 좋은 포석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한번 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곳을 뒀을 때 백이 그냥 잡는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돌림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두는 수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고 날일자를 가고 그럼 지금 당장은 단수 치는 게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날일자를 이제 가야 되겠죠. 이런 정도의 진행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보통은 이제 이쪽을 하나 더 두죠. 안 두면 반대로 흑이 이곳을 둘 때 너무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하나 두면 그 다음에는 이제 흑이 이쪽을 날짜로 굳히거나 이쪽을 날짜로 굳히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요. 신진서 구단이 막는 방향을 결정한 이후에는 날일자를 숨도 쉬지 않고 내려놨습니다. 자, 이제 좌우천이 8단도 치받고 젖힐지 아니면 바로 붙여갈지를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붙여가는 수를 선택하게 되면 흑도 기세상 이제 이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흑이 선택하는 수법이 여기 호구 치는 수, 꽉 있는 수, 이렇게 젖혀가는 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있거나 호구 치는 것은 변화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있게 되면 백도 늘고 흑이 이곳을 이렇게 끊어서 백에게 이 귀에 실리를 내어주고 흑은 이제 세력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건 변화가 간단한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곳을 뒀을 때 이곳을 젖혀가는 변화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곳은 인류 기사들조차 이 변화를 많이는 거의 다 알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100% 알고 있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 변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곳을 둘 때 여기 어딘가 지키지 않고 이곳을 날일자로 오게 되면 저는 아직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 변화를 완벽하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금 자오천이 선수도 좀 쉽게 초반을 선택할지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복잡한 그림은 안 나오니까요. 아니면 이곳을 붙여서 여기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림을 선택할지요. 자, 보통 이 선수들 간의 대국에서는 심리전이라는 것도 작용을 하기 마련인데요. 보통 이 붙이는 것과 치받고 젖히는 것 그 응수에서도 선수들이 좀 미묘한 그런 신경전이 벌어지곤 하더라고요. 이곳을 붙일 때 흙이 여기서 더 이상 변화가 이
막아서 이 변화가 복잡해서 손을 빼게 되면 네. 백이 이 치받아 놓은 것은 약간 악수 의미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붙이면 흙이 이곳을 막아서 아주 복잡한 변화가 나오는 것이 약간 좀 염려가 되면 그냥 무난하게 치받고 젖히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이것은 뭐 자오천이 선수가 백의 입장에서 여기서 정말 어떤 변화도 나는 다 알고 있다. 자신 있다. 그러면 그냥 붙일 거고요. 예, 일단 치받았어요. 예. 자, 치받아서 진행하는 자오천이 8단입니다. 자, 신진서 구단도 미리 좀 그림을 그려둔 것 같아요. 예. 자,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신진서 구단입니다. 여기서 또 잠깐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자오천이 선수가 이제는 백이 여기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잡는 것이 있고 여길 끊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그 변화도의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하고서 고민을 하고 있겠죠.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응시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오늘 준결승전 1국입니다. 신진서 구단 올해 첫 메이저 세계 대회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보고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구단 준결승전 1국에서 자오천이 8단을 만났습니다. 자, 수순 더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저기 정석 자주 등장하는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자오천이 8단도 아무래도 오늘 더욱 신중한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갈림길이 장면이라 그냥 잡는 것을 선택할지 왼쪽에 이 선에 끊어가서 그쪽 한 점을 잡는 것을 선택할지요. 좀 고민을 하겠죠. 왜냐면 이쪽을 두게 되면 오히려 좀 수수는 편한데 여기를 두게 되면 단수를 칠 때 때릴 수도 있고 또 끊을 수도 있고 여기서 또 변화가 이제 갈림길이 또 생기기 때문에 잡는 수를 선택했어요. 또 고민하나요, 여기서?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때릴 네.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자, 백의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각자 3시간이 주어지는 대회인 만큼 아무래도 초반 호흡은 좀 더디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예, 일단 자오천이 선수는 간결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또 노타임으로 들여다보네요. 자오천이 8단과 신진서 9단의 정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9단 그리고 중국 랭킹 21위의 자오천이 8단이고요. 두 선수 나이 차는 1살 자오천이 선수가 높은데 입단은 같은 해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오천이 8단도 입단이 꽤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중국 선수들 이렇게 성적 내는 기사들 보면 한국 선수들보다 입단 연령이 좀 더 낮습니다. 예, 좀 더 어떻게 대회에서 좀 많이 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입단 연령은 더 낮아요. 보통 1, 2년씩이요. 네. 자, 지난 2020년 신진서 구단 가공할 만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76승 10패. 한 달에 한 번도 지지 않은 꼴이네요. 그렇죠. 이창호 구단이 세웠던 75승 10패를 1승 차이로 깼죠, 기록을. 그렇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이 이제 깨지게 마련인데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88%의 그 승률도 깨졌어요. 그렇습니다. 연간 승률 이 88.37%를 기록을 했고요.
이창호 구단의 기록을 무려 32년 만에 경신을 했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었는데 예, 이창호 구단이 그 인터뷰도 했죠. 정말 대단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축하 메시지 겸 또 네. 이렇게 격려하는 예, 메시지를 보냈죠. 그 인터뷰를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사실 넘었으면 하고 또 응원을 했고 게다가 90%를 넘기지 못한 것이 오히려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신지선 선수에게 또 새해가 또 새로운 기록의 그 장을 열 수 있는 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신지선 선수 뭐 또 기록이라는 거 결국은 자기 기록을 또 자기가 또 깰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지난해에도 놀라운 성적과 또 기록을 보여줬던 신진서 구단. 2021년의 목표도 역시 남다르더라고요. 세계 대회에서 한 판도 지지 않겠다. 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요. 뭐 사실상 뭐 신지서 선수가 세운 그 승률보다 뭐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거지만 뭐 목표라는 것이 높게 가질수록 좋으니까요. 근데 그 목표를 너무 이제 의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신지서 선수도 뭐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자, 두 선수 지금까지 4번을 만났습니다. 자, 첫 대결은 2015년이었는데요. 한중 신예바둑대항전 매지온배에서 만난 바 있었고요. 당시에는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또 자오천이 선수에게 일격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예, 2016년이죠. 갑조리그에서 한 판 졌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3승 1패인데 2판을 이기고 한 판을 지고 다시 한 판을 이긴. 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결 2019년 8월이었네요. 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에서 만났고요. 네 판 다 뭐 결과는 이제 불계승으로 끝났네요. 한 번도 개가를 간 적은 없고요. 예, 지금 바둑을 이제 보시면 이것을 들여다보고 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능률적으로 이곳을 벌리면서 이 약점을 보완하니까 직접 끊어서 싸우는 것은 양쪽의 뭐 흙돌이 미리 기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별로 유리한 싸움이 아니라고 보고 이곳을 이제 걸쳐갔고요. 걸쳐가는 수의 의미는 이쪽 방면에 돌이 와서 이곳을 있게 만들려는 뜻이죠. 흙도 뭐 붙였고요. 그럼 백이 늘고 이렇게 뛰지 않을까. 신진서 선수의 지금 커서거든요. 이거는 지금 네. 움직이는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해설장에서 이게 움직이는 거고 신진서 선수는 지금 백이 느는 건 뻔하니까 그때 여기를 뛸 생각으로 이렇게 미리 커서를 갖다 놓은 거죠. 그러면 예상을 해보면 백은 여긴 늘 테고 이것을 흙이 두면 백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쪽 2선과 3선 쪽에 두텁게 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낮게 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낮게 벌려도 어차피 침투가 나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나 이 자리 정도를 벌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한 3칸 정도 가면 다음에 끊으면 이 석점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약점을 지키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효율적으로 뭐 이곳을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받전자로 어깨를 짚으면서 여기 약점을 효율적으로 지킬 수도 있겠죠. 네, 자 진행되는 수순 저희의 예상 변화도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오천이 팔단이 좌기에서 하나 들여다봐 놓은 자리는 보통 좀 많이 진행을 하는 수인가요? 응수타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을 때 사실 그 다음에 후속 수단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바로 끊어서 싸우자니 유리하지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바로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손을 빼고 좀 유연하게 그냥 밋밋한 포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오천이 선수 일단 적극적으로 뒀고 신진서 선수도 적극적으로 응수를 했고요. 또 이곳을 뭐 이
들여다본 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걸쳐갖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백이 뭐 이렇게 두고 여기서 이제 흑이 두기는 둬야 되는데 이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자리나 이 자리로 둬야 되는데 일단 감각적으로는 여기까지는 가고 싶거든요. 제격일까요? 아니면 여기 밭전자로 이렇게 어깨 짚으면서 두는 게 싫어서 그냥 약간 여기까지 이렇게 좁힌데도 여기까지 두기는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도 조금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게 눈에 또 너무 보이기 때문에요. 신진서 구단 이번 응시배에서는 샤오라오 그리고 판팅이 구짜오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준결승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세 명의 선수 다 정말 까다로운 상대하기 까다로운 기사들이거든요. 그 기사들을 다 꺾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신진서 선수는 기세가 아주 등등한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사실 지금껏 꺾은 이 세 선수에 비한다면 아무래도 자오천이 팔단은 그보다는 조금은 그렇죠. 이 랭킹이나 뭐 네임밸류는 약간 떨어질 네. 수 있는데 자오천이 선수도 아주 센 선수들을 이기고 올라왔죠. 16강전에서는 박정환 구단 그리고 지난 8강전에서는 쉬어옹 6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최강의 선수고요. 쉬아옹 선수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바둑팬 여러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그 쉬아옹 선수가 이제 대만 선수거든요. 네. 대만 선수인데 지금 한국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기사들의 평가는 역대 대만 선수 중에서 실력이 가장 센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평가인데요. 그만큼 또 쉬어옹 선수가 최근 세계 무대에서 점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신진서 선수보다는 좀 조가 약간은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세 칸을 높게 벌렸고요. 뭐 이수의 의미는 받지 않으면 끊겠다는 거고요. 흑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서 받게 되면은 약간 당한 느낌도 좀 있어서 그곳을 역시 가죠. 바로 짚어갑니다. 어깨 짚으면서 지금은 이 밭전자의 간격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행마를 하기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째는 수가 남았을 때는 좀 이 밭전자의 행마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이렇게 둘 수는 없죠. 뚫리면 여기가 흑돌이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곳을 하변 쪽을 하나 밀어놓는 것도 악수라고 보고 날일자로 벗었죠. 이곳을 두지 않으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밀려갈 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곳을 하나 둔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 이제 끊는 것이 미리 하나 바깥으로 돌이 튀어나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혹시 끊더라도 이곳을 막아서 젖히는 것과 이곳을 압박하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 지금 여기 끊는 것은 이제는 흑이 한숨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빼서 발빠르게 다른 곳을 갈 확률도 높고요. 아니면 여기서 계속해서 이곳을 둔다면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건데 이것은 약간 돌이 이제 중앙 쪽으로 가기 때문에 흑도 이곳을 착점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신진서 구단의 커서는 아직까지 그 이전의 착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지만 다음 수가 어느 정도 상대도 예상이 돼 있는 수를 둘 거고 그때 나도 어딘가 착점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곳에 커서가 가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커서가 혹시라도 미스 클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 위에 놓여져 있죠. 여기는 이렇게 계속 지금은 제가 이제 해설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지금 착점이 뭐 가능해지는데 신진서 선수 화면에서는 이곳은 둘 수가 없어요. 눌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가 바깥에 빠져 있거나 이곳에 착점이 돼 있는 곳에 커서가 가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클릭 미스일 때는 가장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곳을 계속해서 두거나 아니면 손을 뺀다고 한다면
백이 여기 하변에 돌이 하나 놓여져서 이 돌이 상대적으로 약간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보면 이 석점이 백이 3-3 침입이나 이런데 압박을 당할 때 약간 골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백도를 두 점을 압박하면서 뭐 이런 자리나 적극적으로 둔다면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소극적으로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 신진서 선수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둔다면 여기까지 가거나 아니면 이 좌변 쪽, 좌상기 쪽에 뭔가 걸쳐가든지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진서 선수도 지금 좌상기 쪽을 선택할지 우변을 선택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하변을 둘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약간 좀 돌이 위로 가기 때문에 착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다양한 착점 그리고 다양한 작전이 가능한 장면입니다. 아무래도 생각할 것이 많을 것 같고요. 신진서 선수 초반에 흙의 네 번째 수였죠. 여기 이곳 두 칸 벌리는 자리에서 조금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3-3 침입을 할 때 어느 쪽으로 막을지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했었고, 지금이 아마 가장 신진서 선수가 이 판을 시작하고 나서 좀 갈림길이 여러 가지고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인공지능이라면 어떤 자리를 좀 추천을 할까요? 뭐 이곳 여기서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그림은요. 여기 두 칸을 높게 이렇게 벌려두라 그러는데 낮은 거는 봤었는데 높은 것은 별로 본 적이 없고, 여기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수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사실 행마를 할 때 바둑을 뭐 이렇게 처음 접하거나 실력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를 둬서 이곳과 이곳을 째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면 그냥 이쪽을 이어서요. 이 한 점을 버리면 그만이죠. 이렇게 버리면 그냥 이 한 점은 내어주나요? 제압할 수 있지만, 이 한 점은 제압할 수 있지만 여기가 다 집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이건 아주 속수라서 네. 둘 수가 없는 수법이고, 이곳을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음에 계속해서 이곳을 침투하는 것을 엿보는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이곳을 벌려두는 것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아래쪽 이 날일자 그림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네. 다소 좀 소극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안정적으로 벌려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신진서 구단과는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신진서 선수도 뭐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둔다면 이렇게까지 둘 수 있다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두는 것이 일단 돌이 중앙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약간 흙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왜냐하면 돌이 중앙 쪽으로 간다는 건 집으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자리에 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반에 착점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신진서 선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곳을 착점하지 않으면 백이 이 자리를 씌워갈 때 계속해서 이 약점이 좀 신경 쓰이고, 이 날일자 이 자리를 선수로 맞는 것이 좀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뭔가 지금 오늘 이 한 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내일 모레 뭐 또 있고 1대1이 될 때 그 목요일까지 3번 승부이기 때문에 이 오늘이 첫 판 좀 기세 있게 두겠다,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뭐냐면 번기에서는 오늘 한 판도 중요하지만 이 대국 내용이 상대를 뭔가 좀 압도를 하고 압박을 해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국에서도 뭐 심리적으로 약간 우위를 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이 날일자, 복합적인 날일자가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양한 생각이 좀 교차를 했을까요?
자, 중앙 쪽으로 날일자 씌워갔습니다. 상당히 과감한 작전이라고도 느껴지고요. 예, 여기서는 백도 뭐 당장 끊거나 이런 식으로 밀어가게 되면 백이 두는 수보다 흑이 두는 수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진행된다고 보면 백이 착점한 이 두 수보다 흑이 착점한 이 두 수가 집으로 뭔가 집을 만들기에 더 효율적인 곳에 바둑판에 놓이기 때문에 백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가거나 하는 것은 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여기서는 인공지능은 이곳을 다가오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흑이 두지 않은 그곳을 뭔가 압박을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오천희 선수가 지금 신진서 선수 이 기세 있는 이 한 수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궁금한데요. 빡한 날일자에 대해서 혹시 나가 끊는다거나 하는 수단은 좀 어려울까요? 그것은 저도 지금 변화도를 그려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고마운 착점이 아닐까 싶어요. 흑돌이 많고 또 신진서 선수는 뭐 개가나 형세 판단도 강한 기사지만 어찌됐건 수익기가 가장 강점을 보이는 기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특히 이 불리하지 않은 싸움이라면 상대가 이렇게 싸움을 걸어주면 좋죠. 이것을 두면 뭐 늘어서 뭐 이것을 둘 때 뭐 이렇게 째는 정도로 하나 받아둬도 되고요. 뭐 여기 약점을 어떻게 보강한 수를 하나 두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날 텐데 전체적으로 보통 초반에 싸움이 일어날 때는 흑이 유리한 싸움일 때가 많죠. 바둑판에 흑이 먼저 착점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백도 보통 싸움을 할 때는 뭔가 돌이 유리한 곳에서나 뭐 이런 곳에서 싸움을 하지 먼저 초반부터 싸움을 걸어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네. 자, 종전과 같은 진행이라면 신진서 구단이 반길 만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초읽기는 없습니다만 이 벌점제가 있고요. 각자 3시간짜리고 비중 있는 이 바둑에서 뭐 초반 진행 속도는 아주 느리거나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닌 적당한 속도로 두 기사가 대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신진서 구단. 자, 오늘 또 이 주최 측에 바둑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오늘 대국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보통 대국장에 카메라가 아주 여러 대가 설치돼 있고 좀 약간 카메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는데 주최 측에다가 지금 한국기원 측에다가 카메라도 좀 최소한도로 설치해 달라.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기원 쪽에서도 한국기원 쪽에서 대국장을 관리하는 기원 쪽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카메라도 최소한도로 놓여져 있고요. 신경을 많이 썼죠. 보통은 이 선수 가까이에도 굉장히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일 법한 환경이 마련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특별히 더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예, 일단 여기를 밀어갔는데요. 밀어간 것은 뭔가 좀 물러서 달라는 건데요. 예, 붙이는 것이 아니고 늘었고요. 또 미는 것은 이렇게 치받으면서 아주 깔끔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밀었다는 것은 뭔가 이곳을 또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곳에서 뭔가 착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착점을 한다면 뭔가 이곳을 밀어서요. 그러면 뭐 신현 선수 또 늘 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하나 오게 된다면 제가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면 이 교환은 흑이 날일자를 둬서 여기까지 교환된 이 교환은 흑이 약간 이득을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이쪽을 둔다면 네. 아까 처음에 이 날일자를 두지 않고 둔 것보다 약간 이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자오천희 선수가 한 번 더 밀어갔고요. 예, 뭐 뒀죠 예상대로. 신진서 구단 늘려는 듯하게 예, 보입니다. 느는 곳에 커서는 가 있는데
그래도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뭐 사실상 늘 것 같긴 한데 막는 것은 빈삼각 모양이라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형태고 이렇게 한 칸 뛰는 정도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칸 뛰는 건 돌이 느슨하기 때문에 백이 손을 빼고 딴 데를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는 곳에 커서가 가 있고 여기를 두지 않을까 싶네요. 신진서 선수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판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지는 수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응시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입니다. 신진서 구단 중국의 자오천이 8단과 오늘 준결승전 1국 치르고 있고요. 자, 수순 그 사이에 몇 수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봤고요. 예. 하변을 막아서 상당히 두텁게 진행을 해뒀습니다. 지금 지금 이곳을 막았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은 지금 그래프도 잠깐 좀 이렇게 약간은 백쪽으로 기울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막은 수에 있었어요. 두기는 둬야 돼요. 안 두면은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끊기게 되면 이 돌이 없기 때문에 흙이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약점을 이쪽 약점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켰는데 여기 약점도 있으니까요. 양쪽을 다 지킨 의미는 있는데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여기를 이렇게 둬서 나와 끊는 것도 예방하고 여기 끊는 건 남아있지만 미리 바깥쪽을 봉쇄하게 되면 끊어도 아무 의미가 없죠. 이곳을 두면 그때 여기를 실제처럼 이렇게 두게 되면 이 돌이 거의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은 신진서 선수가 여기 두는 수로 인해서 좀 그래프가 약간 백쪽으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고 이 수로는 여기를 뒀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중앙 쪽을 좀 보다 좀 효율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았을까요? 네, 약간은 아쉽네요. 신진서 선수는 여기 두텁게 둔 것은 나중에 이쪽에 맛을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맛을 노리는 것보다는 이쪽을 둬서 여기 이 한 점을 잡아놓으면서 약점을 지키는 것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오천이 선수는 역시 이곳 아까부터 서로 두고 싶었던 그 방향 이곳을 다가왔고요. 이제는 여기가 백이 좀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 석점이 여기 석점을 손을 빼는 것은 3-3 침입을 당하게 되면 이 흑돌 세기 전체의 안위가 좀 걱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을 하나 지켜서 여기 집을 한 대략 15집 정도 확보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백도 좋은 자리에 다가섰고요. 자, 신진서 구단 초반 진행을 조금 살펴보면 좀 두텁게 정리하려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좀 안정감 있게 두기 위한 수였는데 여기 막은 게 조금 아쉽네요. 이 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둔 수는 아니거든요.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하기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받았죠. 이렇게 받은 것은 최대한 좀 집을 키우겠다는 거고 나중에 손을 뺐을 때 이곳 밀어가는 것이 여기 이 수로 여기 한 칸을 뛰고 나서 뭔가 두는 것보다는 이득이긴 한데 여기 날짜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거 3-3이 약간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백이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요. 이거 3-3이 괜찮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늘어서 이곳을 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살려주더라도 뭐 여기를 이렇게 두껍게 젖힌다거나 이렇게 벌려두면 살려는 주지만 상대적으로 이 백돌이 좀 약해진다. 그런 의미일까요? 자, 귀에 뒷맛은 좀 남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서 구단 처진 날일자로 받았고요. 여기서는 백도 이 3-3 침입을 좀 염두에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단은 한방 잽을 알린 상태이기 때문에 백이 일단은 이 좌상기나 이 좌변 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하변 부근에 흙돌이 두텁게 쌓여 있는 만큼 이 좌변도 상당히 좋은 자리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이 좌상귀의 백에 이 배석이 3-3이다 보니까 어떻게 둬야 할지 좀 감이 쉽게 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 돌이 여기 있지 않고 화점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이런 데 날일자 붙이는 수를 보통 생각하기 마련인데 지금 3-3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둘 때는 당연히 이 돌에 화점에 놓여 있는 것보다는 약간 효율성이 떨어져요. 3-3을 두는 이유는 3-3 화점을 뒀을 때 3-3 침입이 가장 신경 쓰여서 그걸 역으로 좀 방어를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백이 먼저 둘 때는 손해가 있죠. 왜냐하면 귀는 확실히 찍혔지만 이런 식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활용을 할 때 돌이 찌그러지다 보면은 일단 폭이 좀 작기 때문에 집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3-3이 또 약간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여기서 가장 좋은 자리를 이쪽 방면, 지금 여기가 이제 한 점이 위험하긴 하지만 이 돌을 어찌됐건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죠. 이런 데를 급소 자리, 요런 형태일 때 돌이 여기 있을 때의 급소 자리인 이 자리를 두면서 좀 압박을 해라. 뭐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자리 떠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부분적으로 백이 두질 않으면 흙이 반대로 이렇게 뛰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뛰면 호구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 자리를 맞으면 아프니까 이곳을 늘게 되면 이곳 자체의 이 교환으로 상당히 흙이 이득을 받거든요. 예. 그런데 평범한 수는 아니죠. 보통의 기사들은 일단은 변 쪽이나 귀 쪽이나 이렇게 돌이 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이런 대세관이나 이런 모양상의 급소 같은 것은 사실 찾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과연 자오천이 선수가 또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이런 자리를 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아니지만 흙이 둔다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또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보통으로는 여기 나와서 끊는 것은 무리고요. 쭉 막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이 있을 때의 급소 자리인 이런 자리를 여기서 뭔가 좀 감각적으로 떠올려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두는 것보다 여기를 제시한 것은 이렇게 두면 흙이 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을 때 약간 그 다음에 확실치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은 여기를 인공지능은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자오천이 팔단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초반 진행 팽팽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자, 오히려 그래프는 약간이나마 백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까 여기 막은 수가 뭐 침착하게 약점을 보강한 수지만 효율이 좀 떨어지는 수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켰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줬고요. 오늘 또 응시배 준결승전을 시작으로 이제 세계대회가 줄줄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월 또 18일에는 출란배 8강전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신진서 구단이 출란배 8강전에도 진출을 해 있는데 중국의 판팅이 구단과 대결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세계 대회가 이제 열릴 텐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대구 신진서 선수 올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대국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착점을 했죠. 이곳을 바짝 다가가는 수. 이런 돌이 없다면 딱 봐도 무리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바짝 다가간 수의 의미는 뭔가 이런 곳에 다음에 백이 이렇게 이어서 연계하는 거죠. 이렇게 둘 때
두면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이 돌을 활용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여기를 바짝 다가온 것 같거든요. 자, 백은 좌변 바짝 다가섬을 선택했습니다. 또 근데 이 다가간 수에 뭐 이렇게 응수만 하고 있다면 그냥 가장 무난한 거는 뭐 이런 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집으로 일단 좀 당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선과 5선의 돌의 교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두고 싶지는 않고요. 뭔가 침투를 한다거나 좌상기 쪽을 뭔가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냥 보통의 생각으로 본다면 이런 데를 뭔가 침투를 해서 백이 평범하게 이런 데를 뛸 때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 한 점도 제압하게 되고 이 백도를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그냥 보통의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신진서 선수는 여기서 어떤 수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신진서 구단 과연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을까요? 백이 좌악이 하나 들여다본 자리는 사실 지금의 형태라면 흙돌에 둘러싸이면서 그냥 한 점이 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바둑을 흙이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이 한 점을 별 그 활용을 못하게 네. 맞좋게 잡게 되면 유리해지겠고요. 백은 지금 약간이라도 그래프가 지금 앞서 있는데 이 약간의 유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이 한 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활용을 해야지만 유리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겠죠. 지금 신진서 선수는 뭔가 이곳이 움직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가 여기 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커서가 와 있을 때는 그곳을 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고 지금 커서를 가져다 놓은 거고요. 예, 이곳을 만약에 둔다면 백은 뭔가 다음에 압박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어딘가를 전개를 할 텐데 그때 침투를 해서 뭔가 갈라가는 형태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둬도 여기를 다 집을 지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둘까요? 뭐 이런 식으로 둬서 한번 이 간격을 좀 엿보면서 둘까요? 백이 뭐 모자는 날일자로 뭐 이런 격언이 있는데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찍어 누르는 거죠. 이렇게 짚고 한 칸을 뛰면서 자세를 잡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백도 흙의 의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딱 나를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받는 것은 약간 심리적으로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신진서 선수 지금 계속해서 여기 커서를 갖다 놓고 그 이후에 백의 응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까지도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곳을 둘 때 백이 이쪽으로 두는 것은 여기를 붙여서 갈라가면 되고요. 이쪽을 두면 일단 뒀죠. 네, 자 우선 날일자로 덮어 씌웠습니다. 여기서 자오천이 선수는 이제는 흙이 여기를 뒀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좀 무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신경을 안 쓸 것 같고 둔다면 이런 정도나 뭐 날일자나 이런 데를 놓고 고민을 할 텐데 자오천이 선수도 이제 여기 이 돌과의 간격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놓고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부분적으로 이 형태는 여기를 붙여서 이 돌을 버림돌로 해서 뭔가 자세를 정돈하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지금은 여기를 백집을 자세는 정돈이 되지만 여기가 다 집으로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은 좀 아깝고요. 그렇다면 먼저 낮게 두는 것은 위에 붙여서 또 괴롭기 때문에 이런 정도 떠서 이 수를 강요하고 그리고 뭔가 좀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간다든지 하고 여기까지 좀 활용하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도 이 다음 한 수가 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 오늘 이 중앙 쪽 운영에 좀 비중을 두고 있을까요? 초반부터 돌이 조금 중앙 쪽으로 향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여기 밀고 들어가는 자리가 상당히 맛도 좋고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사실상 수가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신진서 선수는 돌이 위로 가서 여기서 최대한도로 압박을 하면서 선수로 좀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이쪽 밀고 들어가는 것에 손이 돌아오면 바둑이 나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씌워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수순을 생각을 예측해 봅니다. 목 운동을 하죠. 네, 자,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고요. 예, 모자는 날일자로 격언대로 일단 뒀는데요. 이 간격에서는 사실상 여기 두는 수가 가장 보통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와 여기 간격이 멀기 때문에 이 돌과 이 돌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너무 돌이 많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보통이 아닐까 싶고요. 여길 두면 늘거나 한 칸 뛰면서 뭔가 흑도 자세가 나오죠. 백이 반대로 이쪽을 두게 되면 늘고요. 여기를 날짜를 두면 그 다음에 이곳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막아도 이렇게 두게 되면 그냥 평범하게 걸친 것보단 약간 백도를 찌그러뜨린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 자리가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더 강력한 것을 연구한다면 그냥 이런 곳에 침투를 하고 뛰어나갈 때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 이게 이곳을 침투할 때의 또 일감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화점 짚어가는 자리일 것 같고요. 제가 해설을 하고 나서 인공지능을 좀 봤더니 여기 어깨 짚는 수가 화점으로 짚어가는 수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여기 침투하는 것도 강력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림길에서는 저도 해설을 하기 전에 뭔가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실 때 이런 곳에서 나라면 어디를 둘까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제가 또 인공지능으로 정답에 가까운 것,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또 공부 방법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여기서 흙이 밋밋하게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안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백이 이 자리나 이곳을 지키게 되면 너무 이상적으로 형태가 갖춰지고 집이 나게 되죠. 너무 깔끔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좀 압박을 하는 이수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짚어가거나 혹은 강력하게 삼선으로 침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바둑을 난전으로 이끌고 싶으면 강력한 침투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신진서 선수는 사실 궁금해요. 이 어떤 착점이 한 수보다 과연 신진서 선수가 이 바둑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착점을 해 나갈지가요. 좌우천이 팔단은 좀 어떤 기풍의 기사라고 보면 좋을까요? 유연한 기풍이죠. 좀 이렇게 아주 싸움 바둑은 아니고요. 좀 무난하게 두면서 좀 장기전을 도모하는 기사라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후반부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저천희 선수도 나이가 어리고요. 대부분의 이제 젊은 기사들이 후반은 다 이제 강하기 때문에요. 좌우천이 팔단을 상대로 오늘 신진서 구단 과연 어떤 운영을
협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자오천이 8단만큼 신진서 구단도 신중하고요. 두 선수의 제한 시간 사용도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네, 비슷하죠. 이제 각자 3시간씩이 주어지면 이제 180분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신진서 선수가 144분이 남았다는 것은 한 37분 정도 지금 소비를 한 거고요. 자오천이 선수도 뭐 비슷하죠. 네. 모든 대회 또 모든 대국이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응시배는 시간 분배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나중에요. 나중에 시간이 끝내기 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2집짜리가 남아있는, 2-3집짜리가 남아있는데 5분에서 10분 사이면 여유가 있어요. 그거는 벌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네. 1분 정도 남아있고 상대가 1분 남아있고 나는 한 10분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무슨 반패를 한다거나 그 하면서 한 수 착점할 때 보통 1초 가까이 가거든요. 아무리 빨리 둬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승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패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죠. 시간 안배도 마지막 후반전에 거의 끝내기 단계에서 몇 분 정도 남아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제한 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또 벌점도 적용이 되니까요. 자, 이 부분도 신경을 써가면서 또 시간을 운영해 나가야겠습니다. 보통 초읽기 바둑에서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특히 유리한 상황에서는 초읽기 몰리기 전에 착점하는 것은 좋지 못한 수법이죠. 충분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사실 생각할 게 많은데 막 경솔하게 두다가 유리한 바둑 역전패해서 지게 되면 그거는 뭐 승부하는 입장에서 아주 잘못된 승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응시룰은 시간이 그 초읽기가 아니기 때문에 착점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은 착점하는 게 좋습니다. 뭐 다른 시간을 전략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장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초읽기 바둑과 이렇게 시간 제한 바둑과의 좀 다른 네. 그 대국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그런 선수들이 이 응시배에 출전을 할 때에는 이 전만법 그리고 이 운영 방식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고 출전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처음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뭐 그 룰이나 이런 것을 좀 숙지해야 되고 그리고 연습도 좀 합니다. 네. 근데 뭐 신진서 선수는 이제 본선부터 좀 대국을 이제 몇 판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따로 연습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막 착점을 했죠. 침투하는 수단을 선택했는데 인공지능도 지금 이곳과 이곳 이 두 개의 그 착점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 신진서 선수는 이 어깨 짚는 것보다 좀 더 강력한 이 침투를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여기서 싸움이 한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자, 전투가 한바탕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 강력한 침입을 선택을 했고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한 점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일단 여기 붙이는 수가 떠오르죠. 이것을 젖히면 이렇게 막 끊어서 이 돌이 여기 있고 이 돌이 여기 있으면 완전히 끊기는 형태지만 지금 이것은 한 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지는 형태는 아닌데 어찌됐건 돌이 놓여져 있어서 어디론가 돌파하는 것을 그래도 약간은 방어를 하고 있죠. 각도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붙여서 압박을 하는 수인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중앙으로의 진출일까요? 이 붙이는 수가 아니라면 뭐 이런 데를 어딘가를 둘 때 자연스럽게 뛰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백도 자연스럽게 뛰어나가지만 흑의 입장에서 본다면 백도를 가르면서 중앙으로 힘차게 한 칸을 뛰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면 흑이 좀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그냥 두는 것은 약간 좀 밋밋해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자오천이 선수도 이 붙이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붙이거나 혹은 그 한 칸 위는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그럼 이렇게 두게 되면 일단은 여기를 나와서요. 여기를 끊어가겠죠. 근데 끊어갔을 때 이렇게 늘면 이 두 점은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당하게 되면 이 두 점은 잡지만 처음 착점인 이 3-3의 돌이 통으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못하고요. 자, 신진서 구단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신진서 구단 착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으로 웅십에 출전하는 신진서 구단. 과연 결승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자, 자오천이 선수도 이 흙의 침입에 대한 다음 수를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어느덧 대국이 시작된 지 1시간 20분여가량 흘러가고 있는데요. 예. 뭐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한 2-3시간 정도 대국이 진행되고 나면 약간 피곤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신진서 구단 좀 식사는 하고 왔을까요? 지금 왜냐면 점심시간이 이제 국제기전에선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11시에 한국 시간 11시에 시작하는 이 대국에서 만약에 아침도 걸렀다면 그 오후 한 5시 언제쯤 끝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5시 언저리에 끝난다고 보면 너무 배고프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약간 배고픈 정도는 괜찮은데 아예 뭐 당도 그렇고 뭘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집중력이 오히려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침은 그래도 먹었겠죠. 또 선수들이 중간중간 이 충전을 위해서 보통 이 소량의 간식도 준비를 해오고는 하는데요. 오늘 테이블에는 신진서 구단 텀블러밖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한국기원에 이 4층에 볼 일이 있어서 지금 이 대국장이 한국기원 4층에 본선 대국실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4층에 잠깐 이렇게 들려서 봤더니 미리 이제 한국기원 측에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뭐 간식거리를. 약간 간식거리가 지금 대국장 위치로 보면 신진서 선수의 뒤쪽에 뭐 약간 마실 거라든지 네. 뭐가 준비가 돼 있긴 합니다. 아마 지금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라고 본다면 신진서 선수도 한두 시쯤에는 한번 일어서서 뭔가를 좀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10분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속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생각하면서도 먹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당을 좀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신진서 구단은 이 대국 중간에 주로 좀 바나나를 많이 섭취를 하더라고요. 바나나가 뭐 다른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지만 잠깐 뭐 예를 들자면 테니스 선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뭐 간혹 봅니다만 뭐 세계적인 선수들도 보면 중간에 한 그 타임이 끝나고 나면 네. 잠깐 앉아서 바나나 같은 거를 이렇게 섭취를 하더라고요. 좋죠. 자, 백도 선택을 했습니다. 흙을 바로 압박하는 수단은 아니었어요. 예, 아까 잠깐 참고도에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곳을 이렇게 두고 뛰면 이렇게 뛰고 그럼 같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이루어지고요. 흙이 여기서 이 장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기대는 거죠. 이렇게 두면 계속 밀어가서 기대면서 이 돌을 최대한 압박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상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이거 붙이는 수와 이거 뛰는 수 두 가지뿐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으로 날짜 두는 건 여기를 밀어가서 상대를 좀 강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어서 네. 내키진 않거든요. 뭐 이렇게 해놓고 붙이는 것도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둔다면 그냥 붙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뭔가 좀 뛰는 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요. 보통 기대어 간다면 약한 돌에 기대 가진 않죠. 그렇죠. 강한 돌에 기대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점이 똑같이 두 점씩 착점이 돼 있습니다만 이 귀 쪽에 안형을 확보하고 집도 확보되어 있는 이 두 점이 이 두 점보다는 흑돌이 강한 곳에 가까이 있는 이 두 점보다는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한 쪽을 붙여가면서 이 두 점을 최대한 압박하는 것은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붙인다면 이거에 대한 변화를 좀 신진서 선수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감각적으로는 이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또 해설을 하고 또 인공지능을 봤더니 뛰는 수가 이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이렇게 붙이는 수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뛰는 수가 가장 그냥 무난하게 좋다고 합니다. 자, 과연 무난한 선택일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을 선택할지. 자, 신진서 구단의 작전 잠시 후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자리인데요. 지난 2020도 중국 갑조리그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용병으로 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뭐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올해 갑조리그에서 박정환 선수가 보여준 성적은 거의 역대급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신진서 구단 역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14승 3패 기록을 했고요. 자오천이 선수도 역시 출전을 했습니다. 8승 11패를 거뒀네요. 그렇게 성적으로만 본다면 뭐 이렇게 아주 강한 상대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뭐 세계대회 4강에 올라간 선수기 때문에 4강에서 만난 선수기 때문에 뭐 절대 방심하면 안 되죠. 사실 원래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어깨에 좀 힘 빼고 그 자기 평소의 스타일대로 임하는 것이 가장 좋죠. 네. 예. 사실 뭐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이제 어떤 선수라도 어떤 시합이나 경기에서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러는 건데 약간의 긴장은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많이 긴장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죠. 아무래도 응시배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도 뭐 현역 생활할 때 2000년인가요? 그때 한번 참가해 봤습니다. 뭐 어디 올라가 본 것도 아니고 참가해서 뭐 한 번 이기고 졌던 것 같은데 그 4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으면 네. 뭐 참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 뭐 대회에서 뭐 우승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운이 많이 따라야 되고 뭐 결승을 연속해서 올라간 기사도 뭐 거의 없죠. 예. 그만큼 또 많은 선수들이 욕심을 내는 대회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이세돌 구단도 사실 응시배에 대한 욕심을 꽤 많이 드러냈었는데 예. 인연이 닿지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 뭐 한때 세계 최강자로 군림을 했었지만 응시배 결승전에서는 뭐 이름을 거른 적이 없어요. 네. 이세돌 구단의 이 최고 성적은 4강이었습니다. 예. 그런 응시배에서 또 한국의 박정환 구단 지난 2번 연속
결승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예. 네, 물론 결과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저 지금 신진서 구단이 선택을 했는데 예, 뭔가 평범한 수보다는 이곳에서 이곳이 승부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여기서 뭔가 상대한테 돌이 붙으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거죠. 붙이고 응수 여하에 따라서 좌변의 그 두 점을 압박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인공지능이 제시한 점수는 한 칸 뛰는 거지만 저 붙이는 것을 신진서 선수에게 당했다고 본다면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상당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칸 뛰는 수보다는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한 칸 뛰는 수였다면 이 다음의 진행이 썩 내키지 않았던 걸까요?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되니까 뭔가 신진서 선수는 여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또 신진서 선수의 강점이 살아날 만한 돌이 붙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붙어서 승부를 펼쳐보려는 저 붙이는 수가 뭐 괜찮아 보이고요. 뭐 이곳을 젖혀가면 또 어디론가 맞춰치면서 오히려 활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늘었고요. 여기서 흑이 또 선택할 수 있는 수는 계속해서 밀어가는 것이 있고 붙여놓고 이곳을 둘 때 흐름을 타면서 두는 것도 있죠. 아니면 여길 또 맞고 이렇게까지 하나요? 이렇게 타고 나오는 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백이 젖히면 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백이 여기를 가만히 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하나 더 밀어져 있다면 미리 여길 늘어도 이 한 점이 잡혔는데 네. 지금은 이곳이 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는 백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것을 한 점을 잡는 것은 이거는 요석이긴 하지만 여기를 뚫리게 되면 흑이 이 돌을 압박하려고 여기 악수 교환을 하나 해놓고 둔 거기 때문에 이 돌과 이 돌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빵때림이 위력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늘어주면 모를까 이렇게 젖혀가게 됐을 때는 과연 어떨지요? 자, 백을 가장 강력하게 압박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젖혀간다면- 인공지능 그림을 또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네. 이곳을 늘게 되면 이거는 흑이 유리해진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이곳을 젖혀야지만 계속해서 백이 유리한 걸로 나오거든요. 과연 자오천이 선수가 여기까지 젖혀갈지요? 그럼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곳을 젖힐 때 응수가 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을까요? 끊는 수 이외에 다른 수는 없는 거죠?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둘 때 여기서 최강수는 이 머리 맞는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두고 이제 여기를 두면 잡겠다는 거죠. 여기를 단수를 쳐놔도 소용없죠. 어차피 잡히죠. 그러면 이 한 점이 잡히거나 여기가 뚫리거나 그런 형태인데요. 그럼 이것도 강력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둘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인공지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백에 젖히는 반발 예상을 해본다면 과연 어떤 응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곳을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이렇게 둬서 A와 B를 맛보겠다 하면 백은 그냥 단수치고 여기를 잇고요. 그럼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여긴 뚫리지만 여기를 입구자를 가서 넘는 것과 여기 넘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흑이 이곳을 차단하면 이곳을 넘어서 이 석점을 제압해서 백이 괜찮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미리 사전에 이런 데 붙여서 교환이 되면 조금 이것은 이제 예상도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백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교환이 쉽지가 않아요.
백도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젖혀가는 수 쉽게 결행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어려운 장면이고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오천이 선수도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하변에서도 돌이 약간은 부딪히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의 형태가 이 바둑을 통해서 가장 이제 접전이 일어날 만한 싸움이 막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장면인 것 같거든요. 신진서 구단이 적극적으로 좀 몸싸움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오천이 선수가 만약 한 발 물러서서 늘어서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진행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를 막고요. 이젠 끼울 수가 없어요. 그냥 일로 끊고 코 굳히면 끝나버리니까 여기서 막으면 나가야 될 때 여기 두면 또 여기 이임 당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척 봐도 이 도를 통해서 흙이 백도를 완전히 갈라 나오면서 뚫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만족스럽죠. 네. 근데 자오천이 선수도 지금 이렇게 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막 보여드린 그림이 거의 외길 수순인데 그것은 기분이 나쁜 것이 느낌으로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젖히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젖히고 나서 이렇게 두면 여기서 이제 느는 것과 또 여기를 뭔가 단수 치고 뭐 이렇게 늘던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할 것 같거든요. 예. 단수 치고 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예,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곳을 그냥 넣으면 여기를 둬서 일단 일견보기에 맛보기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단수 쳐놓고 늘게 되면 이곳을 두더라도 그 다음에 이곳을 또 둘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도 뭐 지금 이제 자오천이 선수가 시간을 더 많이 썼지만 아직도 제한 시간 3시간 중에서 1시간도 안 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 기사들이 대부분 모양이 결정되고 승부처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 이 시간 타임 아웃제 바둑에서 후반에 뭐 몇 분만 있어도 뭐 막 상대가 착점한 것만 인지하고 다음 수 이렇게 두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아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대국 이 한 판이 바둑 흐름하고도 사실 상관이 있어요. 제한 시간을 어떤 식으로 소비하느냐는 만약에 이제 접전이 일어날 만한 곳이 없고 대국이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어려운 자리가 없다면 시간이 좀 적게 남아도 충분히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고 좀 많이 두어졌더라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한 번쯤 어딘가 접전이 일어날 만한 곳이 남아 있다면 시간이 많더라도 그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 상황을 잘 봐가면서 시간 운영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오천이 팔단 접근전 이런 접전을 즐기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더 유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일단 아까 여기 흙이 침투했을 때도 이곳을 날짜로 뒀다는 것은 뭔가 약간 접전은 꺼린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예상대로 젖혀갔어요. 뭐 느는 그림은 흙이 흐름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그냥 느는 수를 선택했고요. 예. 그냥 느는 수가 뭐 인공지능도 가장 좋은 걸로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흙의 다음 응수입니다. 예, 흙은 여기서 아까 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것은 툴터레도 이수 때문에 바꿔치기 하는 것은 여기 한 점은 뚫어서 제압하고 여기 맛은 좋아졌지만 머리가 맞은 상태에서 이곳이 제압당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일단 뚫리더라도 이렇게 잡는 것이 이렇게 보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빵때림을 하는 대신
백도 중앙으로 돌파를 네, 할 수는 그리고 있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또 안 두면 백이 이런 데 온다거나 해서 이 한 점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여기 하나 보강해 놓고 뭐 이렇게 둘 때 다음 어딘가를 착점하는 이런 것이 보통이라고 인공지능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빵때림이라고는 하지만 중앙 돌파가 된다면 흑도 이 그림 좀 꺼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렇진 그렇죠. 않을까요? 뭔가 그 신진서 선수가 이 붙이고 나서 연계되는 이 붙임이 뭔가 여기서 승부를 내려고 했는데 또 타협이 이루어지고 네. 백도 빵 때림은 뒀지만 중앙으로 돌파가 되는 형태로 두어졌기 때문에 백도 불만이었거든요. 흑이 약간은 좀 밋밋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많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신진서 구단의 마음속 이 생각은 호구치는 자리 같아요. 예. 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하고 저희가 살펴봤던 수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마우스 커서가 이쪽에 가 있는데 이곳을 단수치고 이을 때 뚫는 그림은 쉽지 않고요. 여기 붙이는 그림을 혹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진행이라면 어떨지 좀 그려볼까요? 백이 다음 안 받으면 이쪽을 보강하는 것은 여기를 젖히게 되면 이거는 백이 좀 잘 안 되는 그림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귀를 가만히 봤자니 또 돌파를 당할 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두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단수치고 뚫어도요. 이거는 백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런 붙이는 수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호구 치고 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요. 첫 번째 승부처를 맞은 신진서 구단입니다. 자,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 3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